전라북도 장수 뜬봉샘에서 발원해 서해로 흘러드는 395km의 비단 물길 금강. 이 물길을 따라 두 바퀴 자전거를 타고 달립니다. 충남 부여 서천에서 시작된 금강 로드. 그 두 번째 여정은 화려했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오래되고 소중한 이야기가 가득한 금강의 도시 공주와 논산입니다. 비단 물결이 젖줄이 되어 흐르는 금강의 도시 공주. 공주의 옛 지명인 고마나루를 찾았습니다. 금강의 아련한 안갯길을 달리고, 그리고 이렇게 솔향이 그윽한 고마나루를 지나면서 참 오랜만에 차분하고 상쾌한 아침을 맞는 것 같구만. 공주 서쪽에 자리 잡은 고마나루. 옛날에는 공주에서 청양, 예산 등 서쪽 방면으로 가거나 그곳에서 공주로 오는 경우는 반드시 고마나루에서 나룻배로 강을 건너야 했다는군요. 그만큼 공주와는 특별한 인연이 서린 곳입니다. 공주라는 이름도 이곳에서 시작이 됐지요. 고마는 곰의 옛말로, 한자로는 웅진. 곰사당이라 불리는 웅신단은 고마나루라 부르게 된 전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처녀 곰과 나무꾼 총각에 얽힌 아름답고도 슬픈 전설. 여기에 말하자면 그 곰에 얽힌 전설이 기록이 돼 있군 그래. 곰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났지만은 그 전설은 그렇게 고마나루라는 지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웅신단 멀지 않은 곳에 금강에 수신에게 제사를 올리던 웅신단 터도 남아 있습니다. 이 제단을 여기다가 만들어서 제사를 모시는 곳인가 보다. 공주가 고마나루였던 그 시절, 금강도 웅진강이라 불렀다는군요. 위례성에 이어 백제의 두 번째 도읍이었던 공주. 475년에서 538년까지 63년에 걸친 웅진시대 동안 백제는 왕권의 안정을 되찾고 부흥을 맞이했습니다. 찬란했던 웅진시대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곳, 바로 송산리 고분군입니다. 송산 남쪽 자락에 자리한 이곳은 1500여 년 전 화려했던 웅진시대로의 여행이 가능한 곳이지요. 송산리 고분군에는 웅진시대 왕과 왕족의 무덤 7기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중 단연 으뜸은 백제의 중흥을 이끈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25대 왕 무령왕 무덤입니다. 원형 보존을 위해 모형관을 따로 마련해 놓았더군요. 모형관 안에는 당시 백제의 뛰어난 벽돌 제작과 우수한 건축 기술을 보여주는 무량왕릉 축조 방법, 출토된 유물 등을 전시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중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바로 무량왕릉 내부의 모습입니다. 무량왕 부부가 합장된 전축분. 그 안에는 작고 화려한 벽돌들이 질서정연하게 쌓여 아치를 이루고 있네요. 연꽃 문양이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정교하고 분명할 수가 있나 하는 찬탄이 절로 나옵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1500년 전의 작품이라니.
1500여 년의 시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무량왕릉이 발굴된 것은 1971년 7월 당시 108종 4600여 점의 백제 왕실 유물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백제사를 연구하는 고고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베일에 쌓여있던 백제의 비밀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는군요. 잃어버렸던 왕국 백제가 이곳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500여 년 동안 변함없이 이 땅을 지켰을 금강. 화려했지만은 온화했던 백제의 문화는 그 안에서 활짝 날개를 폈습니다. 백제의 문화가 고스란히 지켜질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고대 성곽 공산성이 버티고 있었던 덕분입니다. 공주 사람 치고는 어려서부터 오르지 않고 자라니가 없다는 공산성은 백제가 웅진, 그러니까 지금의 공주로 수도를 천도하면서 공주를 지키기 위해 지은 성곽입니다. 해발 110m의 산능선과 계곡을 둘러싸면서 포곡형으로 쌓은 성곽. 그중 쌍수정 앞 공터는 왕궁지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군요. 1500여 년 전 금강과 수도 웅진을 지켰던 백제의 수문장이었던 공산성. 이제 공산성은 백제를 당당히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오늘의 공주를 지키고 있습니다. 백제의 유구한 역사가 금강과 함께 흐르는 도시 공주. 공주를 감싸는 금강은 예로부터 비단을 풀어놓은 듯 아름답다고 해서 비단강으로 불렸습니다. 그 아름다운 물길 위에서 이제는 카누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군요. 새로운 금강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공주 금강 로드를 달리다 보면 백제의 뿌리 깊은 전통과 현재가 아름답게 공존하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마을이 바로 공주 한옥마을입니다. 한국 전통 난방인 구들장과 친환경 건축 양식의 소나무와 삼나무로 지어진 한옥마을. 공주 시민은 물론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명소라는군요. 이곳에서는 휴식뿐만이 아니라 백제 왕실 체험 등 백제 전통문화 체험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전거를 타고 금강을 따라 달리던 길에 마주한 또 하나의 보물입니다. 그곳에서 공주의 자랑, 공주의 특산품 밤을 만났습니다. 공주 밤은 육질이 좋고 당도가 높아 조선시대에는 임금님 진상품으로 올렸을 정도라고 하죠. 그 공주 밤으로 만든 밤 다식과 함께 다도를 즐겨봅니다. 백제 분들도 그 시대도 다도를 즐겼을까요? 아, 네. 아마도 그 시대도 차문화가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왕비 머리맡에서 나온 은잔 동탁이, 그러니까 은으로 된 잔이 아마 왕비가 생전에 그 잔에 차를 마시지 않았을까. 지금 저희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마시는 이 차가 역사로 보면 백제 시대부터, 그 이전부터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요 앞에 이렇게 아주 예쁜 다식이 있는데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아, 네. 네. 지금 드시는 거는 밤을 삶아서 꿀로 반죽을 해가지고 잣가루를 붙인. 잣가루? 예, 율란입니다. 율란. 네. 밤으로 만든 것만 준비를 좀 했는데요. 맛이 어떨까 싶습니다. 맛과 향, 그다음에 이 씹히는 말하자면 식감.
네. 아, 이거 참 기가 막히군요. 밤으로 할 수 있는 차랑 먹을 수 있는 다과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치는 것이 지금 드신 율란과 지금 밤초와 그다음에 밤 가루로 만든 다식 이렇게 예예. 그래서 맛이 요 다식은 요걸 찍어내는 그 틀이겠죠? 예 틀이 백제 전통 그 이제 기와 문양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전통 문양들을 새기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요 다식에다가 우리 아들이 나왔는데 그 무병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한갑이신데 무탈하게 건강하게 백년해로 그러니까 해로하셨으면 좋겠고 내 딸이 시집을 가는데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런 각각의 그 문자를 파가지고 이렇게 꼭꼭 누르면서 우리 아들 잘 돼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 오래 사셔야 되는데 하는 이게 만약에 기원하는 거지. 네 기원을 담아낸 음식이라 그래서 그 안에 의미를 그 문양으로서 담아낸 그 의미 있는 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못 입고 못 먹던 시절의 배고픔을 잊게 해준 양식이었겠죠. 아버지의 아버지들로부터 물려받은 축복의 선물입니다. 웅진강이라 불리는 옛 물길을 따라 달렸던 공주 금강로드. 그 백제의 숨결을 안고 비단 물결을 따라 또 다른 금강의 도시로 향합니다. 계백의 충절과 예학의 고장으로 이름난 도시 논산. 어이, 여기 탁 터졌구나. 아유, 시원하다. 이야. 옛날 얘기가 배가 다 들어와서 하루에도 수백 척씩 말하자면 정박을 해 있던 곳이란 말이야. 논산에서 만나는 금강으로도 그 처음은 강경입니다. 강가의 햇볕 고리란 뜻의 강경. 당시 강경 폭우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옥녀봉에 서면은 강변 마을은 사람들로 북적였다는군요. 번성했던 폭우의 불빛이 사라지고 강경도 평범하고 지극히 조용한 동네로 변모해 갔습니다. 논산 8경 중에 하나인 옥녀봉. 금강의 진면목을 굽어보기 위해 옥녀봉으로 향합니다. 조선의 실학자 이중환이가 이 팔도를 쭉 답사하다가 이곳에서 탱리지를 썼는데 바로 이 탱리지를 쓴 곳이 논산이라고 해요. 여기에 참 올라와 보니까 이중환이가 왜 이 비경과 풍물에 빠져서 이곳을 택해 살았는지 실감이 납니다. 유유히 흐르는 금강의 물줄기와 논산 평야가 조화를 이루며 논산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그 안에서 금강은 주변의 모든 것을 품고 말없이 흘렀습니다. 학문을 널리 익히고 예를 다하는 청빈한 선비정신이 깃든 논산은 예학의 고장입니다. 그 중심에 도남서원이 있습니다. 조선 성리학의 거두 사계 김장생 선생의 높은 학문과 덕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서원입니다. 그중 응도당은 유생들이 학문을 갈고 닦았던 요람인데요. 독특한 지붕 구조인 눈썹 지붕과 큰 대청 공간, 예를 제대로 행할 수 있도록 공간 배치가 잘 된 건축으로도 이름이 높습니다. 하여 국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는군요. 야트막한 담장 너머 마당을 가득 메운 수백 개의 항아리가 눈길을 끄는 곳. 300여 년의 세월 동안 장맛과 함께 선비정신을 이어오고 있는 명제 고택입니다. 17세기 조선 숙종시대를 대표하는 성리학자 명제 윤중 선생의 고택이라고 하지요. 지금은
그의 12대 손 윤완식 씨가 300여 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옥은요, 앉아봐야 참 그 진가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여기 참 앉아보니까 세면이 그림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 이제 한옥에서는 차경이라는 말 씁니다. 아하. 경치를 이 안으로 빌린다고 해가지고 빌릴 차자를 써서 차경. 차경.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밖의 경치를 억지로 이렇게 꾸미거나 뭐 그렇지 않고 옛날부터 자연스럽게 두고 보는 거. 근데 우리가 고택을 참 저는 많이 댕겨봤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여느 고택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이. 예. 여기는 지금 이제 누마루라고 해가지고 보통 정자가 이제 밖에 있어야 되는데 정자가 이제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내루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 밖에 보면 이렇게 금강산도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에 교통이 불편하니까 가보기 또 어렵고 하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서 이걸 석가산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요 화면이 요즘 말로 하는 그 디지털 16대 그 사이즈와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지금 사람들이 인제서 그걸 찾은 거라고. 그렇죠. 예, 원래 있던 건데. 예. 우리 시야에 가장 편안한 그 그렇죠. 말하자면 예. 모습, 예. 그 캔버스. 예. 아하. 그 용어만 요새 생긴 거죠. 아. 예, 옛날 어른들이 요 사이즈면은 가장 그 밖에 내다보는 시야가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참 우리 조상님들의 그 지혜가 대단합니다. 그렇지. 예. 윤 씨 가문의 고택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고택을 이제 어떻게 앞으로 또 참 잘 유지해 나가실지. 그게 이제 저희들한테 제일 큰 숙제고 또 과제고 이제 우리 이제 그 개인 사유재산이지만은 늘 이제 저희들 집안에서는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지금 요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그런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잘 보존이 돼서 아주 지금까지 흘러온 300년이 됐다니까 앞으로 한 1000년은 더 흘러가도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됐으면 우리 후손들한테도 아주 영광일 것 같습니다. 윤중 선생의 기품을 닮아 고즈넉하고 단아한 명제고택. 300여 년의 세월 속에서 예학과 선비의 절개가 고스란히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 정신은 후손들에 의해 또 대를 이어 이 땅에서 뿌리 깊은 전통을 이어가겠지요. 논산에는 백제 호국의 역사도 깃들여 있습니다. 비운의 명장 계백장군의 충의와 호국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5년 문을 연 백제 군사박물관. 이곳에는 백제의 군사와 호국이라는 주제에 걸맞는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660년 김유신이 이끈 5만여 명의 신라군과 처절한 전투를 벌였던 계백장군과 5천여 명의 결사대들. 그들의 호국 정신이 이곳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1500여 년 전 백제의 명장으로 이름을 떨쳤던 계백의 충절이 이 묘역에 잠들어 있습니다. 선비의 청빈함과 한나라의 충절의 역사가 배인 땅. 이곳에서 낳고 자란 소설가 박범신도 먼 길을 돌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의 지침은 삶을 되돌릴 수 없지만은 기억의 지침은 늘 삶을 감싸고 돕니다. 흐르는 시간 앞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지요. 하지만 언제 찾아도 너른 품을 내어준 금강. 돌아보면은 금강은 늘 그 자리, 변하지 않는 소중한 것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소중했던 것들을 돌아보며 달려온 금강 로드. 그 두 번째 여정이 저물어 갑니다.
강이 아름다운 건 강도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그대로인 적이 없는 길. 그 천리 물길 위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이 오롯이 살아 오늘의 도시를 굳건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강만큼이나 넓고 깊었던 시간의 땅, 그곳에 공주와 논산이 있습니다.